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오늘은 법무부에 묻자는 과연 없을 묻자인가, 이러한 내용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이 조국이요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되었을 때 제가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저는 상호 모순되어 보이는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이 그대로 임명된다면 법무부에 묻자는 없을 묻자가 된다, 이렇게 방송한 것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지난 방송 찾아보시면 이 두 가지 방송이 모두 있습니다. 결국 저의 이 예상은 모두 들어맞았습니다. 모순되어 보이는 이 두 가지를요, 이 정부에서 모두 시행을 해버린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국을 그대로 장관으로 임명한 결과 한 달 만에 사퇴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그리고 이 엄청난 숫자의 죄명으로 인해서 수사를 받고 가족 여러 명이 구속되고 본인까지도 기소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법무부는 결국 없을 묻자가 된 게 맞죠. 그런데 이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한다고 제가 얘기했던 것은요, 조국이 장관이 딱 되면은 저는 조국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쪽에 유리한 국면이 펼쳐질 거다, 제가 이러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이든 뭐든 요직을 오래오래 조국이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왜냐하면 저는 이 조국이 어떠한 스타일인지 매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김태호는 조국의 스타일을 어떻게 그렇게 잘 인지하고 있었을까요? 결론적으로 그것은 바로 제가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에 제가 특감 반원으로서 열심히 일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고서를 아주 많이 제가 썼습니다. 그러면요, 민정수석이 그 보고서를 보고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 그것을 보면은 조국의 스타일을 알 수 있는 거였습니다. 저처럼 이 민정수석실에서 여러 번 일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한 5손가락 안에 들거든요. 소수의 몇 명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뭘 아냐면은 상관의 스타일을 파악하는 방법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쓴 보고서를 이 최종 결재권자인 민정수석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조치하는 것을 보면요, 그 사람의 역량과 스타일과 성향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조국이 어떠한 작은 행보나 말을 하나를 하더라도 그것을 보고서도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민정수석실 특감 반원으로 있을 때 게으르고 보고서 건수가 작았으면요, 조국이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민정수석실에서 이 16개월 동안 아주 많은 사례를 접했기 때문에 조국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조국이요, 법무부를 없을 묻자, 무법부로 만들어버리고 사퇴를 했는데요, 오랜 공백 기간 후에 친문에 많은 기대를 품고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 추 장관이요, 첫 업무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우선은요, 인사안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심한데요, 일단 의견부터 개진해라, 아니다, 니들이 초안을 먼저 보내라, 이렇게 갈등이 심해졌죠. 그런데 여러분, 정보가 있어야, 뭔가를 알아야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낼 거 아닙니까? 의견이라는 것은 인사안에 대한 의견인데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은 채 어떠한 의견을 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인사권을 행사하라는 그러한 검찰청법의 취지에 매우 반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것을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든 법률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국민의 뜻과 가치가 집약된 이 헌법에서 나온 것입니다. 헌법에서 기초가 되어가지고 모든 법률을 국회의원들이 만든 거죠. 이 우리 헌법상의 알 권리, 이러한 것이 명문에 딱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것이 판례로서 인정이 되는데요, 그래도 이 헌법상에서 어떤 힌트가 있어야 알 권리가 헌법상 권리로 인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내 판례에 의하면 헌법 제21조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그 표현의 자유에서 그 알 권리가 파생돼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판례에 의하면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것이 바로 자유로운 의사 형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로운 의사 형성은요,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판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헌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법의 원리, 이 법리를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청법에 의하면 법무부의 검사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사권 행사에 대한 의견을 표현 또는 표명하기 위해서는 이 판례의 이치와 같이 이 정보에의 충분한 접근이 충분히 보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헌법상 알 권리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이 되는데, 하물며 이 검찰청법에 검찰총장의 의견권이 명시되어 있으면요, 그 전제가 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이 충분히 보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사안을 법무부가 어떻게 짰는지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거 어때요? 이렇게 의견을 물어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검찰총장이요, 이거 보고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습니다. 제 의견은 이러한 점은 너무 좋고요, 이러한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7급 공무원 시험 합격한 저도요, 이것을 잘 알고 있는데, 하물며 판사까지 했던, 그리고 국회의원을 여러 번 하신 이 추 장관이 이것을 모르겠습니까? 매우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제 새벽 방송에서 그렇게 제가 간곡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추 장관이 방송을 못 본 것 같습니다. 결국 인사안이 발표가 됐죠. 우리 한동훈 반부패 부장이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갔고요, 이원석 대검 기조부장은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갔네요.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님과 절친한 사람으로 알려진 윤대진 수원지검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현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조남관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현 대검찰청 차장검사 강남일 검사장은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현 남부지검 1차장 검사 심재철 검사장이 대검 반부패 부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최고 수사의 핵심 보직이었던 서울중앙지검장 이 배성범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원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화두가 되었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자리에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이성윤 검사장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윤석열 총장님의 측근이었던 한동훈 반부패 부장과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등등이 한직으로 발령이 나버린 것입니다. 이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결국 BH의 의중이 많이 반영이 됐네요. 제가 추 장관에게 좀 소신껏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히 제 방송을 안 보신 것 같습니다. 청와대의 말을 잘 따를 수밖에 없지만은 그분들께서 중앙지검장 등 요직에 온 이상 이제 검사 본연의 자리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분들에게 검사의 결기를 보여줄 것을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이 인사안에 대해서 오늘 오전부터 해가지고 많은 뉴스가 쏟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이분들이 어차피 자기 식구, 자기 조직을 깎아 먹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믿고 검사답게 정의를 위해서 엄정하게 수사를 할 것을 우리는 먼저 신뢰를 줘야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부정적일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이런저런 말을 할 것이지만 저는요, 부정적인 말을 먼저 하기는 싫습니다. 긍정적이고 강한 신뢰를 줬을 때 그분들도 검사답게 엄정하게 정의롭게 수사할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 검찰 간부 인사안은 여기까지 하고요, 추 장관에 대한 논평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보여줬던 추 장관의 이 법무 행정은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유모 전 통영지청장 연수원 26기인데요. 이분이 삼성 출신 퇴직검사 출신이거든요. 이분을요, 이례적으로 검사장으로 진급해서 임용한다는 그러한 형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이분이요, 법무부 인사위원회에 올라갔었죠. 이거 인사위원회에서 부결되긴 했지만은 정부가 이분을 딱 염두에 두고서 인사를 추진한 게 맞다면은 이거 정말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사실 검사 생활을 하다가 퇴직했다가 다시 검사로 들어오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실무자니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유 전 검사 이분은요, 다시 재임용되려는 그러한 직급 자체가 검사장 아니겠습니까? 평검사가 나갔다가 다시 고생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누리는 자리죠. 누가 봐도 출세한 자리죠. 이 검사장 자리로 온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 평검사들이 평생 동안 고생해가지고 그렇게 되고 싶은 자리가 바로 검사장 자리거든요. 차관급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밖에 나갔던 사람이 그런 자리를 꿰차고 온다? 이거는요, 밖에서 공직자가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자유 누리고 고액의 연봉 받다가 고위직으로 다시 들어와요? 이거를 누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 검사장 중에서도 인사권을 틀어주는 그 검찰국장 자리로 이 재임용을 추진했다, 뭐 이러한 말이 들렸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이었다면 기가 찰 노릇입니다. 통상 이 검사들이요, 검사장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부부장, 부장을 거쳐가지고 일선 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하다가 검사장으로 승진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이 유모 전 검사는요, 통영지청장을 끝으로 퇴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통영지청은요, 차장검사가 있는 지청이 아니고 그 밑에 그 부장검사가 있는 중간 규모의 지청입니다. 검찰청은요, 지방검찰청 단위인데 그 밑에 지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청에서도 성남지청같이 커다란 이 차장검사급이 있는 그러한 지청이 있는 반면에 통영지청과 같이 부장검사급이 있는 중간 규모의 지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모 전 검사가 이번에 검사장급으로 임용이 만약에 되었다면은 퇴직 당시 대비해서 2단계를 승진하는 정말 파격적인 재임용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유 전 청장이 검사장급으로 재임용되었다면은, 만약에 이대로 되었다면은 2단계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승진인데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인사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니까 참 다행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인사를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이 추 장관과 법무부가 맞다면은 이거 추 장관이 부임해 와가지고 첫 단추부터 잘못 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요, 추 장관은 시작부터 망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쭉 가면요, 조국이 만든 그 없을 무자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아닌 무법부가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열심히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수족들이 저 한직으로 밀려난 그러한 인사였습니다. 이대로 대한민국 법무부는 무법부가 되는 것일까요? 만약에 대한민국이요, 제대로 된 국가라면은 권력이 아부하지 않고 정의로운 검사같이 그렇게 수사를 엄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인사가 이번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죠. 앞으로 몇 번 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추 장관에게 그렇게 제대로 된 법무부 장관이 되어달라, 뭐 이렇게 간곡하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일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문재인의 꼬붕이 되지 말고 자신의 길을 크게 가라. 앞으로 추 장관이 저의 이 조언대로 통 크게 자신의 길을 가길 바랍니다. 그런데 뭐 이 첫 인사를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제 이 말에 회의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법무부가 없을 무자가 되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하라는 무자가 되도록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쭉 감시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요직에 새로 오신 검사님들이 제대로 된 법무검찰이 되도록 정의롭게 수사에 힘써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딴 데 있다가요, 친정 검찰에 다시 검사가 딱 되면요, 역시 검사는 검사입니다. 우리 한번 신뢰를 가지고, 한번 희망을 가지고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없을 무자가 힘쓸 무자가 되도록 이 법치주의가 바로 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